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듀이틀에서 나온 어반쉐이드 안티폴루션 선크림이에요. 제가 화장품 리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협찬 제의를 종종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원래 구매하려던 제품이라서 그냥 협찬을 받아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기에 대한 리뷰나 성분 분석 등은 기존에 제가 해오던 기준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럼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도 있고 논나노 무기자차인 이 선크림에 대해서 성분표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전성분은 총 40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정제수 D로 사이클로메티콘 실리콘 성분이 있고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 성분인 징코 옥사이드와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있어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혹시 다들 알고 계시나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유기성분이 흡수해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피부를 보호하는 거고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후 피부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는 30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미리 발라주기를 권장해드려요. 그리고 무기자차는 피부의 무기질 원료로 얇게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반사시켜 피부를 보호하기 때문에 미리 바를 필요는 없고 외출 전에 바로 발라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요새 무기자차들도 백탁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제품력이 좋게 많이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피부에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또 무기자차를 권장해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5년 화학적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광범위하게 쓰던 옥티녹세이트, 옥시벤존이 산호초 백화 현상의 주범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2018년 하와이 주의회가 이 두 성분이 든 자외선 차단제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2021년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산호초로 둘러싸인 팔라우에서는 올해 초 문제 소지가 있는 성분인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옥토클린 등 총 10가지를 금지를 했는데요. 눈시림이라든지 접촉성 피부염 발생률도 있고 또 환경오염도 생각한다면 웬만하면 유기자차보다는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성분이 전성분표 7번째에 있는 칼라민 성분인데요. 칼라민 성분은 약 0.5% 페리옥사이드가 소량 첨가된 주로 징크옥사이드로 구성된 성분으로 핑크빛의 고운 가루예요.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진정 및 수렴작용, 트러블 완화, 가려움 등의 예민 피부 진정 효과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고요. 그 뒤로는 피부 컨디셔닝, 점도 조절, 향을 내는 역할을 하는 성분들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성분표를 분석해보다가 오버랩이 좀 되는 선 제품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리뷰했던 메이크프레임 UV 디펜스 및 블루레이 선 플루이드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가장 메인 성분인 맨 앞에서 12번째까지 성분 중에 총 9가지가 성분이 동일하고 전성분으로는 26가지가 같은 성분이더라고요. 제조사도 코스온으로 동일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런 케이스 안에 지금 이런 자외선 차단제랑 그리고 하이 아미노 클렌저라고 50ml 증정품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클렌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분이 아주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어서 우선은 제가 아직 이 선크림만 사용을 해본 상태고요. 하늘색 좀 시원해 보이는 용기의 튜브 타입이에요. 제형을 살펴보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약간은 핑크빛이 도는 색깔이 있고요. 그리고 제형은 로션과 크림의 한 중간 정도 되는 제형에 무기자차임에도 발림성은 좀 괜찮았어요. 펴바르다 보면은 무기자차 특유의 그런 백탁 현상이 있기는 한데 아주 많이 하얗게 되는 정도는 아니고요. 반 톤업 되는 정도라서 그렇게 많이 부담스럽지 않고 좋더라고요. 얼굴에 발랐을 때에는 로션처럼 아주 쫙 펴발라지는 타입은 아니었지만 꼼꼼하게 바르면서 두드리면 놓치는 부위 없이 바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살짝 번들거리나 약간 싶었는데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매트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안쪽에서 아주 약간은 건조함이 좀 느껴졌어요.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선크림 사용 전 수분감이 좋은 제품을 사용 후에 바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지성 피부라서 가벼운 수분 로션을 바른 후에 발랐더니 좀 당기는 느낌이 있어서 그 다음날에 보습감이 좋은 앰플과 로션을 사용 후에 발랐더니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메이크프레임 선 로션도 참 잘 사용을 했었는데 메이크프레임이 백탁이 거의 없는 대신에 좀 많이 건조했다면 듀이트리는 백탁이 반 톤업 정도 있지만 덜 건조했어요. 그리고 무기자차가 아주 건조함이 없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메이크업과의 궁합도 괜찮았고 미세먼지 흡착 방지 기능과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으니까 외출하기 전에 바르기 좋았습니다.
선크림 1회 사용 권장량을 보면 제곱센치당 2mg, 성인 기준 0.8g에서 1.2g 정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한 번 바를 때 500원 동전 크기만큼 덜어서 발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렇게 바르려고 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이어서 레저 활동할 때 빼고는 평소에도 그렇게 바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평소 데일리로는 얇게 2번 바르라고 하고 싶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처음 발랐을 때 구석구석 놓치는 부분을 두 번째에 바르게 되고 또 얇게 2번 바르게 되면은 한 번보다는 더 안심이 되겠죠. 제가 요거 한 번 더 위에 발라볼게요. 처음에도 그렇게 두껍게 바르진 않은 상태여서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2번 바르기에는. 한 번 더 도포를 한 상태고요. 여전히 그렇게 많이 하얗진 않죠. 약간 반톤업을 유지하고 있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발랐을 때는 좀 괜찮은데 2번 바르면 약간 좀 하얀가?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번을 바른다고 해도 어차피 메이크업을 만약에 하실 거라면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구나 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우마 스킨 테스트상 이 제품이 1차적으로 적합한 피부 타입으로는 OSNT, 지성 민감성, 비세소성, 탄력성이에요. 약간은 매트한 마무리감으로 지성 피부가 더 잘 맞을 것 같고요. 알러지 유발 성분이나 자극이 될 만한 성분은 없어서 민감성, 미백 주름 기능성 제품은 아니어서 비세소성과 탄력성으로 넣었습니다. 오늘은 제품 리뷰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봤는데 좀 유익하셨을까요?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